안녕하세요. 1인 디지털 패션, 1인 창업을 위한 디지털 패션 수업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첫 주에 일단 코로나 상황을 보기 위해서 제가 그거를 했어요. 휴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 수업을 진행하나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수업이 15주차 정도 나올 텐데 처음에 5주에는 여러분들이 포토샵하고 일러스트레이터를 가르쳐 달라는 청원이 많았어서 그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0주차에 3D 클로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옷 입히는 거에 대한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첫 주차 수업에 이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대충 그 전공을 보니까 대부분 음, 컴공과 출신들이더라고요. 뭐 디지털 컨텐츠 학과 출신이든 어쨌든 페디과 출신이나 예술대 출신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아는지 그걸 모르겠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다만 어떤 프로그램을 다루든지 간에 어느 정도 다루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항상 필요로 하는 그 종목이 포스터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PPT 만드는 거. 그 정도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걸 것 같아서 일단 이번 학기에는 포스터 만드는 걸 해보겠습니다. 이 포스터는 지난 6월에 제가 그 속해 있는 교회에 교수성 교회를 위해서 만든 포스터예요. 그래서 이 포스터가 굉장히 간단한데 이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만들어도 충분히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를 해서 새로운 파일을 여셔야 돼요. 그런데 새로운 파일을 이렇게 열어보게 되면 지금 나는 A4 용지하고 그다음에 웹대형 US 레터 이런 규격들이 있는데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포스터는 이 밑에 깔려 있는 이 까만 선이 제가 항상 사용하는 A4 용지의 크기고요. 얘는 지금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약 A3 용지의 크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A4 용지는 폭이 210 지금 밀리미터로 돼 있는데 더 편하게 하려면 센티미터로 고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폭이 21cm에 그다음에 길이가 29.7이 이제 A4 용지의 방향이라면요. 보통 A3는 이 높이가 42고요. 다시 말해서 폭이 두 배죠. 그다음에 이 폭은 아까 29.7이었던 약 30cm죠. 그러니까 29.7에 폭을 가지고 있는 게 A3 용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A3 용지로 29.7인데 그냥 7mm 정도 흰색으로 남겨둔다고 치고 폭은 높이는 42cm 맞춰서 크기를 만들면 이 정도의 크기의 그 종이가 생깁니다. 여기에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어, 지금 어도비 일러스트레이션 이 일러스트레이터를 위한 프로그램들은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워드나 이런 프로그램이랑 굉장히 메뉴나 바가 비슷해요. 여기 보면 파일에 보면 기본적으로 새로 만들고 열고 뭐 최근 파일 열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파일하고 편집에 이제 무엇이 있는가인데 편집이나 파일은 뭐 저장을 하면서 제가 차차 설명하고요. 처음부터 이런 메뉴나 툴을 설명했더니 굉장히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지 않고 곧장 작업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 툴은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 보면 선택 도구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이 선택 도구가 직접 선택 도구와 그 다음에 간접 선택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단축키를 되게 많이 쓰게 될 텐데, 일단 단축키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여러분 컨트롤 C 카피하는 거, 그 다음에 카피 패스트에 컨트롤 V 이런 거는 여러분 워드 쓰시면서도 많이 해봤을 겁니다. 일러스트레이터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도형 도구가 있는데 이 지금 현재 사각형 도구를 그리게 되면 이 안에 색상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색상이 두 개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면의 색상, 하나는 라인의 색상이에요. 그래서 면의 색상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를 확대를 해보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라인 값이 들어가 있는 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라인에 파란색이 그려져 있죠. 지금 제가 확대를 했는데 확대도 그냥 클릭하면 확대가 되지만요.
또 드래그해서 클릭하면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그 면이 확대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파란 선이 보이잖아요. 이거는 선택돌로 해서 다른 데를 찍어주면 이 파란색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면을 다가가면 파란색이 나타나죠.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선의 값을 없애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여기 가시면 선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 보면은 없어진 표시 없음이죠. 하면 여기 얘가 선의 값이 없어지는데 지금 작업할 방향 작업할 곳을 선택하지 않고 제가 없앴어요. 자,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다시 선값을 가면 까만색이 들어가 있죠. 거기에 없음 클릭하면 방금까지 있었던 까만 선이 없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도형 제작을 할 때 자, 원래로 돌아오는 거 돌아와 오겠습니다. 지금 돋보기 툴을 상태에서 눌러보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크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Alt 키를 누르게 되면 얘가 다시 축소판으로 가게 되고요. 그래서 방금 그렸던 사각형이 하나, 그 다음에 또다시 사각형을 또 더 그려볼게요. 그럼 또다시 이제 돋보기 툴에서 다시 와서 이번에는 사각형을 눌러보면 원형 도구 있죠. 이 원형 도구를 해서 동그라미. 근데 똑같은 빨간색이에요. 재미없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파란색을 넣어서 지금은 라인에 파란색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라인 값은 여전히 없애주고 그 다음에 면 값을 다시 활성화시켜서 면 값에서 파란색을 찍어 볼게요. 자, 그럼 파란색 동그라미가 찍혔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다각형 도구에서 다각형 도구 하나 만들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마우스를. 그래서 다각형 도구 만들어서 이번엔 노란색. 초록이 찍혔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노란색에 가까운 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더블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장 노란색이 이 위에 있어요. 이렇게 하면 조금 그래도 연노란색으로 보이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그 마젠타나 CMYK로 여러분들이 색깔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옐로우를 100%를 넣고 다른 걸 제로를 넣게 되면 이렇게 옐로우가 나오죠. 그렇게 해서 가장 옐로우스러운 옐로우를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다시 다른 도형을 보게 되면 별 모양 도구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별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별 모양은 그려보게 되면 별 모양의 뭐라고 할까요? 크기도 여러 가지가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향도 이렇게 돌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별의 크기도 사실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컬러부터 먼저 바꿔보죠. 아까 했던 것처럼. 자, 그럼 좀 전에 옐로우 100%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초록으로 바꿨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선택 툴로 하고 이 별의 색깔을 바꿔보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선택하고 바꾸고 선택하고 바꾸고 선택하고 바꾸고 이렇게 얼마든지 컬러를 바꿀 수 있겠죠. 노란색을 하나쯤 남겨놓을까 아니면 다른 걸로 다 칠할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즐겨보세요. 그러면 이 안에 여러 가지 그 도형 툴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택 툴로 여러분이 만든 이 도형들을 크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납작하게도 만들 수 있고 길쭉하게도 만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변형이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도형만으로도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고 이 옆에 있는 그 툴들 중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사용할 툴은 이 펜 툴이에요. 그러니까 이 펜 툴은 가장 어려운 거니까 제일 마지막에 사용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부트를 보시면 부틀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부틀이 있는데 이 부틀을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정도의 부틀의 크기나 이런 걸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일단은 확인하려고 여러분이 부틀을 가지고 그림을 뭐 아무거나 그려보세요. 그러면 뭐 하트도 이렇게 그리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 했던 이 색깔로 지금 계속 돼 있죠? 그러면 그거를 원하시면 여러분, 조금 전에, 브러쉬 설명을 하다가 영상이 끊어졌어요. 아, 지금 브러쉬부터 다시 설명을 하게 되면 그 브러쉬를 클릭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을 클릭한 다음에 브러쉬로 얼마든지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지금 계속 같은 색깔이 나오는 이유는 여기에 위에 여기에 보면 선값과 면값이 정해져 있는데요. 지금 브러쉬나 이 안에 있는 연필 툴들은 여기에 클릭해 보면 이제 연필 툴이 있는데 이 선값에다가 컬러 값을 넣어줘야 이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하고 내가 왜 원하는 색이 안 나오지? 이럴 때는 여기에 있는 면값과 선값에 대해서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도형은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축키 하나 알려줄게요. 지금 상태에 지금 붓툴이 선택돼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얘가 손바닥으로 바뀌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 면을 이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렇게 선택 툴로 바뀌어요. 자, 지금 나는 붓툴을 사용 중입니다. 그런데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렇게 선택 툴로 바뀌어서 내가 방금 그린 붓툴로 그린 그림을 선택할 때는 이렇게 선택 툴로 바꾸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그린 그림을 크기도 바꾸고요. 뒤집었다가 크기도 바꿨다가 돌렸다가 다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옮길 때는 항상 그 도구를 사용해서 옮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곳에 작업하고 싶을 땐 얘를 한번 선택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붓툴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성격이 급해서 말이 굉장히 빠른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지금까지 한 걸 설명을 한다면 맨 먼저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컨트롤 N이에요. 새로 만들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그 작업 사이즈를 이렇게 쭉 그려놓고 보면 여기에 계속 저장이 됩니다. 그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새로 만들면서 계속 저장이 돼요. 그래서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A4 사이즈인데 오늘은 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그 A3 사이즈도 제가 사용자 정의에다 넣어놨어요. 아까 여기다가 센티미터로 바꾸고 이 안에는 픽셀부터 뭐 많은 단위가 있는데 우리는 센티가 제일 편하죠. 그래서 폭은 29cm, 그 다음에 길이는 42cm. 여기 이제 방향을 뭐 가로로 세로로 바꾼다. 이거는 프린트하면서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만들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야 될, 이 붓을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연필 도구, 뭐 연필은 붓이랑 별 다를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붓을보다는 얘가 조금 더 딱딱한 느낌이고 가늘죠. 기본적인 그 뭐라 그러나 스트로크의 그 선의 굵기가 가늘다는 거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기본적으로 새 그 파일을 꺼내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색상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옆에 보기 불편하면 이렇게 한 구석에다가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했고 여긴 도형 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펜 툴은 제가 건너뛰었고 선택 툴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선택 도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내가 컨트롤 키를 누르면 내가 붓을 사용하던 게 선택 도구로 바뀐다. 자, 그랬을 때 지금은 요만큼만 선택을 해도 전체가 선택이 되죠. 근데 이 밑에 있는 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요만큼만 하게 되면 여기는 파란색 그게 달라지게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을 크게 보려면 이렇게 돋보기 툴로 가도 되지만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돋보기로 바뀌어요. 자, 지금 내가 조금 전에 부분 선택 툴을 했는데 보시면 여기는 고정점, 여기는 파란색, 여기는 투명색, 흰색 사각형 이렇게 다른 게 보이실 거예요. 그 얘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변형을 줄 때 조금 전에 이 부분 선택 툴을 하게 되면 그 변형 주는 점을 부분만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뜻인데 이건 나중에 저희가 직접 설명하죠. 지금 설명해봤자 여러분들 머리에 남지 않을 거예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이 타입 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 다 지워볼게요. 원래 컨트롤 스페이스바가 플러스라 그랬어요. 거기다 Alt 키까지 누르면 마이너스로 변합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크기대로 돌아가고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내가 작업하는 화면으로 돌아올 수 있고, 얘네들을 전부 지우려면 전체 선택 툴을 누르고 클릭 드래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딜레이트를 시키면 없어지겠죠.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내가 순서를 되돌리고 싶을 때 컨트롤 Z를 하게 되면 바로 전 단계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까 그 별표 도형을 되게 많이 만들었었는데, 일단 선값은 없애고 아까 했던 거 다시입니다. 면값은 무슨 색을 할까? 뭐 일단 초록색 안 이쁘다. 얘가 좀 낫네. 컨트롤 눌러서 얘를 일단 옮겨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을 계속 그려대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별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별을 그리다가 이 별은 잘못 그려진 것 같아. 그러면 컨트롤 Z 하면 차례대로 모든 게 작업이 되돌아갑니다. 히스토리 별로 이렇게 되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하얀 바탕을 놓고, 자 이제는 타입 툴을 한번 보겠습니다. 타입 툴을 클릭해 놓고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이렇게 그냥 아무 글씨나 먼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씨를 쓸 수 있고요. 얘를 선택 툴을 놓고 보게 되면 이렇게 크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럴 때 지금 타입 툴 있잖아요. 타입 툴이 선택돼 있죠. 그런데 내가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 타입 툴을 선택 툴로 바꿨다가 타입 툴로 바꿨다가 이렇게 바꿔요. 타입 툴 상태에서 얘를 선택한 다음에 폰트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문자에 보면 글꼴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글꼴이 나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서체로 바꾼 다음에 그죠? 바꿨죠? 그런 다음에 다시 선택 툴을 눌러서 선택 해제를 해보면 아까 검은색으로 선택한 그 자리에 돼 있고, 이번에는 칼라 그걸 봤더니 원래 도형이 검은색이고 선값은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선값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선값을 한번 줘볼게요. 지금 선값을 하늘색을 줬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잘 보이지 않죠? 자, 그럼 조금 더 잘 보이는 색깔. 그러면 면값을 클릭 한번 하면 면값이 위로 올라옵니다. 다시 클릭하면 선값이 내려갑니다. 다시 클릭하면 면값이 위로 올라옵니다. 면값을 저희가 초록색을 줘볼까요? 자, 지금 왜 선이 안 변했을까요? 바로 이 타입 툴 선택을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다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한 다음에 또 바꿔볼까요? 바뀌었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라인 값은 지금 없는 상태인데 라인 값은 한번 파란색으로 줘볼까요? 나타나나? 자, 지금 아까와 달리 면값과 선값이 달라진 거 보이세요? 아까는 없었는데, 자, 이 선값을 없애면 없어지죠. 다시 원래대로 복구하면 나타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글자의 그 상황을 얼마든지 줄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이 타입 폰트의 타입 툴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이것 자체를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D자는 조금 더 작게 만들고 G자는 좀 더 다른 컬러를 넣고 이러고 싶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한 색깔로 되어 있지만, 그러면 일단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선값은 다시 없애주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얘가 눌러보면 전체가 선택이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오브젝트에 들어가서 얘를 그룹을 해제를 시켜줍니다. 그럼 보통 그룹 풀기가 있고 그룹 만들기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얘를 해줄 것은 영역 문자로 변환. 원래는 크리에이티브 그거였는데 지금 버전이 바뀌면서 바뀌었어요. 이거를 다시 한번 찾아봐야겠네. 좀 전에 내가 이 선택툴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은 이거 하나하나가 지금 다르게 선택되는 게 여러분 보일 겁니다. 원래는 얘네들이 하나씩 선택이 됐었어요. 자, 이거를 선택하면 보면 여기에 이렇게 다 선택이 되죠. 그런데 이 검은 화살표의 선택툴은 하나만 선택해도 이거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흰 화살표를 선택을 하게 되면요, 얘는 이렇게 클릭 앤 드래그를 해서 얘만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만 가지고 이렇게 따로 나올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얘를 컬러를 이 컬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컬러로 바꾸고, 그죠? 그런 다음에 크기도 크기를 변형시킬 땐 여러분들이 원래 까만 그걸로 돌아와서 얘를 조금 삐딱하게 하거나 혹은 크기를 바꾸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전체가 지금 선택이 되네요. 원래 하나하나 분리를 하고 싶었는데 일단 지금 얘로 하게 되면 그렇게 전체가 선택이 되니까 부분 선택으로 해서 얘만 컬러를 바꾸거나 크기를 줄이거나 그 다음에 심지어는 글자 모양도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내가 이거 전체를 클릭 앤 드래그를 했지만 이거를 전체를 클릭 앤 드래그 하지 않고 얘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글자 모양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게 까만색 화살표와 이 흰색 화살표의 차이예요. 자,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는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진하게, 그래서 위치를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글자는 조금 더 밝게 갈까요? 그래서 이 색보다는 너무 어둡나? 좀 더 밝게 갈까요? 얘도 그렇게 밝진 않네요. 이쯤 갑시다. 그래서 디지털 글자를 이쯤 만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패션의 패자. 패션의 패자는 핑크가 했으니까 노란색. 그 다음에 마지막 션자. 션자는 어떤 색이 없나. 대충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글자를 바꿔봤어요. 그죠? 자, 이런 것이 타입 툴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이 타입 툴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았으니까 본격적으로 포스터 제작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포스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내가 블랙보드에 올린 파일을 열기를 하시면 돼요. 그 파일은 지금 6월 이미지 이 파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여시게 되면 지금 파일이 흰색 면이 있고 그 가운데 컬러가 그림이 있고 그래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림을 뭐 구글 이미지든 요즘 이미지가 굉장히 많죠. 그런 데서 이미지를 불러 들이셔서 포스터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만들어진 이 파일 위에다가 지금 제가 배경색을 바꿔 볼게요. 배경색을 바꿀 때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이 레이어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이 레이어는 여기에서부터 플러스를 클릭하면 새 레이어 만들기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레이어 2가 되죠. 그래서 레이어 2를 더블 클릭해서 배경색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그 배경색이 만들어지는데 배경색 레이어가 만들어지죠. 이거는 원판 오리지널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핵심 이미지니까 뭐라 그럴까요? 원판이라고 부를까요? 그래서 원판이라고 부르고 그다음 그래서 배경색을 원판보다 클릭한 다음에 밑으로 드래그하면 원판이 위로 올라가고 배경색이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눈이 있죠, 여기 보면. 그래서 요 눈을 끄면 원판이 없어졌다가 이걸 다시 켜면 원판이 나타났다가 이걸 다시 끄면 없어졌다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거는 배경색에 그 작업을 할 텐데 배경색에 작업을 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배운 툴로 사각형 도구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에 맞는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시면 됩니다. 클릭 앤 드래그를 해서 사각형을 그렸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현재는 사각형은 검은색 라인 값에 그 다음에 흰색이 돼 있죠. 그래서 라인을 클릭해서 라인색 값은 없애고 면을 클릭해서 면에다가 예를 들어서 아무색이나 넣어주죠. 자, 넣어주면서 이 그림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배경색이 뭔지를 찾아주세요. 이쪽에서 쭉 찾아주셔서 가장 마음에 드는 색을 고르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 색깔
이 그림 안에 있는 색깔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여기 있는 스포이드 툴이 있죠.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 색깔을 하나 클릭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얘랑 더 어울릴까? 혹은 얘랑 더 어울릴까?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배경색을 고정시키면 됩니다. 지금 보면 뭐 어떤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컬러를 조금 더 밝게 하거나 어둡게 하거나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지금 나는 흰색을 찍었나 봐. 그래서 원래는 내가 다른 색으로 했었는데 오늘은 이번 작업할 때는 어떻게 가볼까요? 아까 괜찮은 색이 있었는데 말하다가 지나쳤어. 이건 조금 어두울까려나. 요즘에 제가 파란색이 되게 땡기는데 이쯤으로 가볼까? 이건 조금 더 어둡게 가볼까? 적당히. 가장 작업하기 쉬운 색은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입 2를 컬러풀하게 넣을 거잖아요. 그러면 중간색을 선택하는 게 여러분들이 작업하기가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중간색을 선택을 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선택 해제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이 두 개 사이에 이제 고정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새롭게 레이어를 또 다시 만들어서 이번 레이어도 역시 제일 끌어서 제일 위에다 놨다 놉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는 글자죠. 자, 이 글자를 칠 때는 배경색이 없어야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배경색을 다시 없어져라. 글자 위에는 이게 선택이 안 된대요. 컨트롤 키 누르고 다시 얘를 선택한 다음에 자, 선택한 다음에 면값을 없앱니다. 그러면 다시 얘가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투명해졌죠. 그럼 글자를 여기다가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자 아무거나 치세요. 그러면 아까 뭐처럼 타입 2를 선택하고 지금 타입 2를 선택하고 여기다가 뭐라고 칠까요? 지금 타입 2의 기본 툴이 되게 글자가 이미지가 작은데 뭐라고 칠까? 아마 디지털 패션 수업. 그런 다음에 다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얘를 크기를 늘려 보겠습니다. 원하는 크기만큼. 근데 폰트가 마음에 안 들어요. 여전히 타입 툴입니다. 폰트가 마음에 안 들 땐 이거를 전체 이렇게 클릭 앤 드래그 해서 이쪽에 문자 툴에 들어가서 글꼴 안에서 원하는 서체 견본을 찾습니다. 자, 이번엔 어떤 서체 견본을 해볼까나. 여기부터 영어고요. 한글 서체 견본 중에 뭐 마음에 드는 거. 자, 이걸로 해서 바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서체 견본을 바꿨더니 지금 글자가 조금 작아졌어요. 그래서 다시 글자를 내가 원하는 만큼 키웁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자에 들어가면 여기에 윤곽선 만들기가 해야 되는데 제가 아마 선택이 아직 안 된 모양이에요. 그럼 지금 타입 툴이 돼 있죠? 그럼 이거를 선택 툴로 바꾼 다음에 얘를 선택을 하고 그런 다음에 문자에 들어가서 윤곽선 만들기를 하게 되면 이 글자가 하나하나 바뀝니다. 그런 다음에 오브젝트에 들어가서 여기서도 역시 잠금 풀기는 안 되네요. 그러면 흰색 화살표를 선택을 해서 얘를 하나씩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두 개를 할 수도 있고요. 요거 하나하나 선택해서 여기서 면값과 선값을 다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값과 선값을 바꿔주면서 지금 내가 이거 하나만 선택했는데 역시 D자가 같이 선택이 되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실컷 놀아보시고 그런 다음에 그 결과물을 이번 주 수업에 결과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면서 이번 수업을 마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니면 이제 이것 자체도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거지만 지금 내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글자를 변형시키거나 혹은 또 다른 내용을 넣거나 해서 멋있는 포스터를 하나 만드셔서 과제물로 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지금 레이어 글자, 레이어 원판, 그 다음에 원판이 제일 밑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 레이어 3. 오. 지금 원래 지금 글자 말고도 레이어 원판이 있고 아까 우리 그 밑으로 배경을 깔았던 그 레이어가 지금 없어졌어요.